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매일 술을 먹다가 술을 좀 안 먹은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코올기가 조금 빠지니까 몸에 좀 기운도 없고, 물론 여름철 탓도 있겠죠. 기운도 없고, 그리고 여름철 탓이겠죠. 식욕도 별로 그렇게 안 생기네요.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배가 아직도 조금 뭐랄까, 술을 끊고 나니까 하여튼 복부 패만감 없앴는데 뭔가 좀 속이 불편해요. 예. 그래서 술이라는 게 물론 뭐 전혀 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같은 또 애주가들은 술을 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과유불급, 지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 뭐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요 탈 생깁니다. 차라리 안 한 사람만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지나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하수바도 2급에서 1급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1급에 올라와서 첫 데뷔는 다 이긴 바둑을 완전히 욕심으로다가 제 대마를, 아니 그냥 충분히 살아있는 대마를 다 죽여버리고 패했고, 두 번째 판은 그건 저는 의외였어요. 제가 11집 반을 졌는데, 근데 저는 일단에 딱 뭐죠? 개가 신청해갖고 이제 나올 때까지 뭐 시험 보고 나면은 내가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하고 막 조마조마하듯이, 제가 생각에는 한 뭐 반집이나 뭐 한 집이나 뭐 한 집 반이나 뭐 이런 미세한 승부인 줄 알았는데 11집 반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둑을 두면서 막 상대 집 내 집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대충 느낌적으로 이건 미세하다. 내가 혹시나 또 시험 보고 나면 불합격생들도 혹시나 합격했을 것 같은 그 미묘한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이 뚜껑 딱 열어보니까 11집 반이나 져 있더라고요. 상대가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죠. 저의 큰 집, 요것만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 연패를 한 다음에 1급에 올라와서 첫 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승 바둑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둑도 아마 우리가 옛날에 뭐 입시 보고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1번부터 뭐 50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다가 낑낑낑낑 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다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딱 해놓고 아예 모르는 문제는 그냥 조금 엑스표를 한달지, 그 다음에 조금 아리송하면은 체크 해놓고 막 빠른 속도로 쉬운 문제도 빠른 속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타임을 딱 보고 조금 긴가민가한 문제부터 또 더듬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랬을 때는 어 이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문제. 거기에 나머지 뭐 50분 동안에 50문제를 풀 때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이 배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남으면 그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 10분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격언에도 모르면 뭐지?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합니까? 일단 넘겨라. 이렇게 모르면 손 빼라. 모르면 손 빼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려운 국면이 있을 때 물론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판세가 힘들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손 함부로 뺄 수는 없지만은 잘 좀 모르면은 일단의 손을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기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도 시험 그 답안지 다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맞추면 아이쿠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 아이고 이 바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이 바둑도 실전에서는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완전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바둑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응수거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처럼 상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수를 두는지 그걸 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물론 어렵죠. 무슨 의도로 상대는 이렇게 해왔을까? 그런 이제 상대성이 바둑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는 그 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이고 상대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수도 시험 볼 때는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말 그 뒷골목에 삥 뜯는 양아치처럼 너무 오밀조밀 세밀한 데서 막 미전 투구,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일단의 큰 대세의 흐름을 봐야 된다. 내가 이 바둑을 죽였을 때는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내 뭐 대마가 위험해진달지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패석. 흔히 패석은 적의 세력이 주변에 다 에워싸고 있는데 그 돌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전체 판세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석 패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살려야 될 돌인지 죽여야 될 돌인지 그것은 전체적인 판때기를 이렇게 대세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강세장인지 그러면 이제 그 뿔마켓이라고 그래요. 성난 황소를 비유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세장인지 이거 베어 마켓이라고 해요. 베어 곰이 왜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곰이 좀 우둔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힘은 엄청 센데. 하여튼 전세적으로 그 장의 큰 대세, 트렌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것에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너무 이 조그만 곳만 쳐다보다 보면은 큰 대세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초반 녹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바둑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상대분도 뭐 1급이고요. 저도 1급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이 상대분 1급 분이 이렇게 기보를 보면은요.
뭐 지금 1급이지만 1급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 그저께 1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1단에서 계속 두시다가 조금 그 전에 좀 그 전도 뭐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아무튼 2단까지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단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분이 그렇게 약한 바둑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국 신청 들어오는데 일단에는 아니요 하고 방에서 퇴실 하겠습니다. 퇴실하고 이제 제 기본 지금 2패 하다가 첫 승이었습니다. 제가 흑 잡고 불개로 이겼습니다. 상대가 100이고요. 상대가 100이고 제가 흑번입니다. 아마 상대분이 좀 견디지 못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좀 승리한 요인은 이거 왜 대국 신청 거절을 내가 안 했나? 대국 신청 거절. 했듯이 조금 너무 숲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 큰 숲을 보면서 뒀습니다. 제가 흙이었죠. 이게 깜빡깜빡해도 흙입니다. 반면으로 상대분이 돌 던지기 전에 제가 52집 유리였습니다. 상대분이 100번이고 제가 흑입니다. 네. 초반 포석은 뭐 서로가 무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하 쪽에 이렇게 걸치면 보통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굳히기를 해주는데 상대도 우상으로 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정석으로 그냥 뒀고요. 정석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제 자기보다 한참 하수를 만나면은 정석을 안 두고 막 비틀거든요. 정석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제가 서로 도볼 만한 자리다.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게 내가 유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만나면은 정석으로 안 둡니다. 흔들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정석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주변 돌의 배치, 상황에 따라서 정석이 어떤 정석을 쓸 것인가가 틀려집니다. 우상에 이것도 아주 기본 정석이지만은 여기에서 대응법도 여러 정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 공부는 수학의 공식처럼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정석을 알게 되면은 꼭 그 초반에 뭐 귀퉁이에서만 그 정석이 통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반에도 막 중앙에서도 그 정석이 통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진짜 배우실 분들은 저야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60대 지금 65세 먹어가지고 뭐 바둑을 배워갖고 좀 더 향상된 실력으로 두고 싶지만 그냥 배우기가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바둑 배우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하수 바둑도 저 같은 하수를 무찔러야 이제 더욱의 3급자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하수 바둑도 구경하시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수는
제가 저요. 제가 뭔 수를 잘못 두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상에서는 그냥 정석으로 갔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분도 제가 이제 2급에서 올라왔고 패패하고 있으니까 좀 우습게 봤는지 좀 정석으로 안 가네요. 뭐 이 정도입니다. 정석은. 네. 상대는 저를 이제 흔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뭐 이렇게 받거나 뭐 이렇게 올라탈 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키면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진행해도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분리할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돼도 그런 뜻으로 이제 먼저 여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주기 싫은 게 또 바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켜야 할 자리 안 지켰으니까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막 이 세 점을 103점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나도 우리 저 사범님 유튜버 30대 취미생활 사범님 얘기로 공격하는 척 하면서 나의 실리를 추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동격세라는 또 바둑 격언이 있잖아요. 동쪽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서쪽을 치기 위함이다. 이쪽 우상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좌쪽으로 나중에 이게 막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흙이 막 이런 데로 외세가 쌓이면은 이 한 점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예, 그 바둑이 풍선처럼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도 저의 의도를 조금 캐치하고 이렇게 다시 제 한 점을 협공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건 이 한 점은 절대적 요석이죠. 이걸 죽이면은 이 좌상변의 백하고 우상변의 백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뭐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에는 바둑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자상의 흙을 협공을 해왔고요. 저는 이쪽으로 좌변으로 붙여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백은 이제 좌상을 이제 실리를 확보를 했고요. 저도 좌변에 백 한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또 이건 이제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됐다 해갖고 또 이런데 이렇게 두다 보면 얘가 또 나가는 순간 막 좀 골치 아파집니다. 또 이러면 제가 그냥 권마로 또 몰립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은 지금 남아있는 반상에 남아있는 제일 큰 자리로 갔습니다. 저도 자하에 백이 안 지켰기 때문에 추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 경우 삼삼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좌변의 흙 모양을 조금 좀 크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백은 이제 좌상하고 우변하고 하변하고 우하귀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형세 분석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때 보면은 이 포석으로는 물론 이제 하변에 이 백이 집이 지금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러는데 29집 유리로 뜹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이 흙 한 점 예를 들어서 백이 이제 어디다 뒀습니까? 다음 수는 여기를 뒀네요. 여기를 뒀는데
이렇게 뒀고 저는 이 수는 한가한 수 같지만은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는 이게 뭔 한가한 수냐 해갖고 이렇게 자기 모양을 굳혔고요. 이랬을 때 형세는 그래도 흥률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걸 바로 이제 시전을 했습니다. 있었고 저는 연결. 사실 여기서 좋습니다. 백은 연결을 막았고요. 저는 여기 들여다보고 열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둔 수는 한가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요것도 권마로 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가한 수를 뒀어요. 권마로 몬다고 이걸 잡는다. 진짜 확실하게 이거 잡는 수가 보이기 전에는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고수님들이. 그것을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을 통해서 나의 실리를 찾는다는 거죠. 여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는 백이 상대분이 이거 축이 아니거든요. 축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축이 아닌데 축을 안 봤나? 축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축이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뭐 연결되잖아요. 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더라고요. 조금 일단 좀 잘못된 수였던 것 같아요. 저 시원하게 따버렸고 뒤늦게 저걸 이제 공격에 왔습니다만 저는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자하에 있는 이 백이 권마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막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 공격을 통해서 저는 이득을 얻어야 돼요. 이걸 얘가 살아나가려고 막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요. 이 공격을 통해서 저는 무슨 이득을 얻지? 잘 사실 생각은 안 났어요. 일단에 저도 이 하변에 흙이 곤마니까 지금 서로가 곤마죠. 일단 저도 안녕을 갖춰야겠죠. 일단에 아생연우 살타 상대를 공격할 때는 내 돌 모양부터 좀 단단하게 해놓고 하라. 저는 사실 이걸 공격을 하면서 이 우하를 조금 집 모양을 깨는 게 좀 사실 목표였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 돌을 이렇게 이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백세점을 제압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몰았어요. 그 제 의도는 생각은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제 의도대로는 안 되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상대는 뭐 가만히 노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수 두면 상대도 한 수를 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백은 여기가 탈출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다가 크게 넓혔는데 저는 이제 계속 공격에 갔습니다. 근데 공격을 통해서 제가 뭘 얻을 게 뭐 있지 하는 또 조금 여기는 선수라서 뒀고요. 이건 선수입니다. 안 받고 만약에 아이고 아니 다 보이시죠? 이 정도는 안 받고 만약에 이런 데로 갔다 그러면 여기 짤로 들어옵니다. 나가봐 여기 잘립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수를 뒀을 때 좀 한가한 수 속수를 두는 것 같지만 왜 뒀을까? 상대가 속수 뭐 이런 걸 아니 무슨 1급 바둑이 이런 걸도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 됩니다. 내 눈에는 뭐 이렇게 이 와중에 저런 한가한 수를 더 할 수 있지만은 이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분도 알고 이제 대응을 했고 저도 이 돌을 안형을 먼저 갖춰놔야 이 백 공격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생연우 살탄. 내 바둑이 먼저 단단해져야 이 공격이 통합니다. 무턱대고 이 백의 약점만 보고 막 공격하다 보면은 공격을 하다 보면 저도 뻥 뚫리는 데가 있거든요. 약점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하급자들은 공격을 한번 하면은 자기 약점 전혀 안 돌보고 상대 약점만 계속 추궁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부터 정말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좌변의 흙은 완성이죠. 집도 좀 나름대로 좀 갖췄고 지금 저의 곳만은 우상 이것도 완성이죠. 저의 곳만은 이 하변에 있는 흙하고 여기 상변에 있는 흙 두 점입니다. 제가 이제 물론 두다 보면은 이 두 점도 이제 버릴 때는 있어요. 초반에는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아직은 이거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두면서 흙 세 점을 좀 압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분도 당연히 이제 백세점을 이제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일단에 차단할 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돌이 붕 떠 있는데 상대가 나간다고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차단해 간다. 물론 차단도 안 되지만 이건 또 이쪽하고 하변하고 연결 시도이기 때문에 이 수도 또 의미는 있겠네요. 근데 전혀 연결도 안 되는데 제 돌이 붕 떠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 공격만 하다 보면은 제가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바둑을 출발점으로 해서 상대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죽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은 저의 약점을 추궁했고요. 추궁하면서 자기 안형을 좀 갖춰 나가는 거죠. 저도 일단은 이건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변에 제 미생하고 연결만 시도해도 이 백을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아생연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니까 다시 우상을 공격을 다시 했습니다. 요건 제가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밀고 나갔고 여기도 저도 여기에 약점이 있죠. 그래서 제 약점을 백이 추궁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제 약점이 있는데 그냥 공격한다고 무조건 여기를 먼저 끊잖아요. 그래갖고 백이 이렇게 일단 나오면 제가 먼저 갇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백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받아갖고 서로 이제 수상전이 되겠네요. 이거 수상전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수상전 되니까 제가 여기를 약점을 먼저 지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백은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살겠네요. 살 수 있나? 아무튼 이건 이렇게 가고 내려서고
그래도 여기는 뭐 살겠네요. 백은 무조건 살았네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은 요것만 죽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무턱대고 끊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수가 내가 끊었을 때 뭔가 잡는 확신이 들면은 끊어도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전혀 없어서 일단에는 이걸 살아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요 백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 약점을 상대가 추궁하면은 뭐 여기 2점을 주든 여기 2점을 주든 뭔가 줄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선수라서 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안전하게 이 상변에서 이 중앙으로 나온 흙을 하변하고 연결을 성공을 했습니다. 백도 여기가 이제 끊기면 좀 안 좋으니까 여기를 그 전에 제 약점을 먼저 추궁을 했고요. 저는 뭐 이걸 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상에 이건 살아 있으니까 이걸 주기로 했습니다. 요걸 줘버리면 제 흙이 굉장히 이게 상변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나온 이 흙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쭉 연결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줬고 저는 이걸 제압을 했고요. 네, 이었을 때 저의 약점을 지켰습니다. 정말 제가 근자에 와가지고 바둑을 그 유튜버 30대 취미생활님을 통해서 바둑을 새롭게 배우면서 아생연후 살타를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 그걸 정말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도를 먼저 단단하게 하고 공격을 해라. 상대 약점 보인다고 무차별 공격하지 마라. 내가 먼저 당한다. 그래서 저의 도를 탄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가끔 이러더라고요. 하변에 있는 104점이 잡힐 위기에 처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거의 이걸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분이 돌을 던졌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선수를 통해서 백은 자기 안형을 만들어 나갔고요. 이건 살아나갔나?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요. 백이 조금 뭐 똥단지 같은 수를 뒀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는 이 집 지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졌어요. 지금 영세 분석하면은 이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걸로 해서 흙이 반면으로 14집 유리. 그러니까 공제 6집 반 하면은 7집 반 정도밖에 안 이기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여기서는 백은 이게 지금 집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살아나갔어야 돼요. 자꾸 이러지. 살아나갔어야 돼요. 이거 조금 어차피 이거 살아있잖아요.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형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백은 여기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되면은 흙이 굉장히 유리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백도 여기를 안 지켜갖고 여기를 지키고 여기를 살아야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여기서 조금 백이 좀 생뚱맞게 여기를 끊으려고 했어요. 누가 그 이어줍니까? 이거 죽었는데. 그럼 바로 따야죠. 사실상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이럴 때도
중요한 게 이거 잡았구나 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내 약점 어디가 없는가. 약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뭐야 이거 괘씸하게 내가 좀 다 살았는데 여기 왜 이런 데 들어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 차단합니까? 차단하나요? 차단해도 되네. 그럼 이렇게 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백 바둑이 연결되니까 이건 폐를 줄 수가 없잖아. 막아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도 백이 죽는구나. 살아있는 걸로 나오네. 이렇게 되는 순간 잘못하면 이 상변에 끊겨갖고 이게 죽어버리는 거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기고 있는 바둑이니까 제 약점 돌봐야 됩니다. 야, 이건 잡았다 해갖고 이건 뭐야 해갖고 덥석 이런데 잡는다고 했다가 큰 낭패 봅니다. 그래서 제 약점을 지켰습니다. 30대 시민생활님 말씀으로는 강간중간약 공격을 한 2번 했으면 쭉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공격을 2번 하면 내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 약점 없나? 그래서 약점 한번 돌보고 강강중간약. 근데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계속 밀어붙여야죠. 예컨대 상대가 축으로 걸렸다. 그러면 축으로 가야죠. 에?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걸린 것 빼고는 공격을 할 때는 그런 거 내 약점은 혹시 없나 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백이 좀 무모하죠. 여기서도 제 약점 돌봐라. 제 약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놓아보기로 이건 너 죽었는데 왜 이래 막 이렇게 요것은 일단에는 백이 이건 맞겠다. 막 이제 추궁을 들어가. 너 죽었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데 톡 걸리면은 요거 살아있는 바둑과 연결되니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톡 치면 이거 또 살아있는 이거 따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톡 따버리니까 이 순간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은 바둑인데 막 이 상대가 완전히 하수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두나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일단은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백이. 왜 그러냐면 백이 이렇게 이제 안 받고 백이 그냥 이렇게 친다. 그랬을 때는 이거 안 봐도 됐다 백이. 야, 나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어야 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바로 치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딸랑 조금 먹네. 그럼 형세는 어떻게 되나? 그래도 흙은 반면으로 24집 유리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요거까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꼬랑지만 딱 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잘못 뒀네요. 여기 찌르는 수는 잘못된 수였습니다. 일단에 이 수로는 무조건 여기 제 약점을 막았어야 됩니다. 무조건 막았어요. 그래야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53집 률이 나옵니다.
저도 이 수는 깊이 반성해야겠습니다. 꼬랑 한 밭 들으면 꼬랑지만 먹을 뻔했어요. 갖고 여기 이어졌어요. 네. 여기에서 아마 이제 상대분은 여기를 이은 건 제가 여기에 지금 허점이 있다라는 걸 모른 줄 알고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톡 막으니까 상대분께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단 하다가 3급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또 술을 안 먹고 두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급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2패 후에 첫 승했습니다. 앞으로 좀 잘 둬가지고 다시 1단으로 올라가고 올해 연말에 제 목표가 타이전 3단에서 노는 게 제 목표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한번 타이전 3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